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준동을 한다니 이럴 때 여러분 나가시지 마시고 꼭 방콕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하시면서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할 필요 없죠. 그럴 때는 심리적 거리를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이 황심소 생방사수하고 생방사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생방 때까지 항상 틀어져 있는 라이브 방송 사수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이 와중에 이런 사람과 결혼해도 좋을까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한 사람하고 더 가까운 거리를 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사연이 왔는데 이거 제가 아무래도 상담해 줘야 되겠죠. 어떤 사연일까요? 박사님, 지난 금요일 한국인의 심리 코드 강독 짝과 결혼 주제 첫 시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 그렇죠. 오는 주로 한국인의 심리 코드 강독 드디어 끝납니다. 끝날 때 꼭 잘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참 제가 안타깝네요. 다음에 또 어떤 심리 코드나 또는 심리학 강독이 있을지 기대해주고 기다려보세요. 결혼이란 대체 뭔지, 그러다가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결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친 가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은 여친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친 가정하고 결혼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착하고 외모까지 예쁜 여자친구 때문이지만 조건 때문에 고민이라고 읽혀지는데요.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비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황심소에서 다뤄주신다면 좋겠다 싶어서 제보해 봅니다. 한국인의 심리 코드 강독에 이미 제가 다 설명했는데 또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래도 또 그게 내 문제다 생각하면 부모님 인형 연애 아니에요. 이거는요 조건 맞춤, 조건 연애. 나의 욕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충족시킬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33살 남자입니다. 장남이고 부모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으셔서 요즘 들어 결혼 생각이 많이 드는데 3년째 만나는 여자친구와는 결혼에 확신이 안 서는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 여쭙니다. 이쯤 이야기 들으면요, 전 여자친구한테 빨리 이 사연 알려가지고 이 남자 그냥 팍 끊어버리라 이러고 싶은데 이분도 뭐 본인이 고민하다가 보냈겠죠, 그죠? 여자친구 부모님과 재정 관련 문제인데 현재 두 분이 이혼 판결이 난 상태고 여자친구 학업으로 인해 약간의 대출 빚이 있습니다. 야, 이러면 여자친구 빚일까요? 여자친구 부모님 빚일까요? 이런 질문 드는데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 빚이면 그거야 부모님 알아서 하시면 되고, 여자친구 빚이면 여자친구는 내하고 결혼하면 그게 내 빚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멋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죠. 혹시 저 빚이 내 빚이 되면 아무리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여전히 부부는 칼로 물백인데 결혼을 이런 이제 심리 상태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혼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혼 판결의 사유가 어머님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아버님의 심적 고통과 과거 주식 등 건전하지 못한 재산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등입니다. 이건 뭔 소리야? 이 책임의식이 여자친구한테도 혹시 DNA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는 놀라운 유전적 연결 가능성을 지금 고민하는 걸까요? 현재 어머님과 여자친구는 아버님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바로는 그동안 아버님의 고통이 너무 컸을 것 같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아버님을 조금만 이해해 줄 순 없냐고 하니 여자친구는 남자라고 잘 모르면서 아빠 편 들지 말라고만 하네요. 남자로서 아빠 편을 둔나 앞으로 이 두 분의 결혼 생활도 쉽지 않겠네요. 근데 황상님 박사님이 문재인이라면 지금처럼 희낙낙하겠냐? 저가 문재인이라면이라는 가정은 역사에서 이 6.25 사변 때
이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바로 남침을 계속을 했다면 이런 가정만큼 쓸데없는, 그리고 이승만이 서울을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장렬히 이 공산군한테 총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면 이런 가정하고 똑같은 가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솔직히 지금 우리 이 사연에 갑시다. 심성은 착하고 외적으로도 모자랄 것 없는 친구인데 평소 성격이 좀 무책임하고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모습이 딱 전해들은 어머님의 모습과 겹쳐져서 제 결혼 후가 지금의 아버님과 다를 것 같지 않다는 불안이 계속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앞으로 어머님과 함께 있을 것 같은데 아버님 측에서 경제적 지원은 끊은 상태고 물론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대학 전공을 살려 댁에서 작게 아이를 가르치시고 여자친구도 같은 전공의 프리랜서로 수입이 일정치 않으나 내년부터는 기관에 속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제가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 어이구, 본인은 안정적이고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니까 이분 안 봐도 리얼 모드로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앞으로도 큰 돈은 벌지는 못해도 여자친구나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취생활이나 알바하는 것을 보면 손이 야무지지는 않고 사회생활도 잘 맞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 같은 그것도 불안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야, 진짜 여자친구한테 이 사연을 알려줘가지고 이 XX 새끼 네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모른 척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조져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딱 10년만 살고 완전히 카트 시키는 거. 10년은 살아야지 월급을 반을 적어도 차압을 받을 수 있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생기나? 어쨌든 그렇게 만드는 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지금 탁 잘라버리면 지난 3년 동안 내가 이 인간한테 쏟은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데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받을 것인가, 요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요런 고민들이 생기겠네요. 물론 저 또한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금 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일 거란 보장도 없지만 가정적으로는 문제 한 번 없이 지냈던 터라 이런 배경을 이해하기엔 너무 생소했고 현실적인 경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결혼은 해도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목소리가 싫다고요. 듣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목소리를 매스킹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분 사연에 대해서 제가 사연은 남자분이 보내준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마치 상담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저희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어떤지 아시겠죠? 저는 항상 진짜 억울하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거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이 지금 남자분 저한테 사실 상담을 하러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아까워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보낸 거는 공짜니까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리얼 배격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배격까지는 아니고 리얼이 되게 저 상담에 대해서 괜히 목소리가 싫어, 표정이 이상해, 저 사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무서워, 뭐 이러면서 지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서 10배 100배 비용으로 더 쓰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삶을 살더라도 찌질하게 사는 게 운명이에요, 저 팔자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때 결혼을 하지 말고 지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지내는 분들이 리얼 그 자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리얼 남성분 이분 저한테 사연을 보냈으니까 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결혼을 해도 좋을지 말아야 될지, 저 같으면 이분한테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죠. 결혼은 해도 나중에 후회한다. 그런데 안 하면 더 후회한다. 하고 후회할래? 안 하고 후회할래? 그럼 리얼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어느 손해가 더 크나요? 이러죠.
그러면 안타깝게도 네가 그 손해라고 평가를 하면 손해가 되는데 이 결혼은 시장에 이 대차대조표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너 마음으로 너가 거기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거든. 그거는 네 통장 잔고로 결정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너가 지내면서 이 여자친구와의 연애가 너한테 나름대로 괜찮았지? 너가 사는데 도움이 좀 됐지? 네가 여자친구를 왜 가지고 쓴 돈에 비해서 그거를 네가 술집에 가서 쓰고 다른 거 하면서 쓴 돈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세이빙 됐잖아.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네가 어쨌든 간에 여자친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생활을 하면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모으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 이거는 지금 네 혼자 사는 것보다 2배, 3배야. 그렇게 없거든. 그런데 여자친구 엄마가 남편 아주 힘들게 하고 이 불안하게 만든 그런 거를 혹시 보이지는 않을까요? 지금 여자친구가 엄마하고 비슷해서 내가 여자친구한테 잡혀 살 것 같지? 자, 그 여자친구 이 부모님이 이혼한 거를 너는 여자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니? 여자친구는 내가 잘났어. 내가 우리 집이 잘났기 때문에 네가 한마디라도 하면 여자친구는 5마디 10마디 해가지고 남편 팍 기죽이는 그런 행동을 할까? 아니면 항상 남편이 우리 집안 때문에 나를 우습게는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남편한테 더욱더 잘해주고, 그리고 그런 나하고 결혼해준 남편에 대해서 내가 남편을 고맙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걸 고민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또는 그런 표정이나 또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씩 슬쩍 흘리면서 나를 조금 못 믿어하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이 여자친구는 그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결혼 생활을 할까? 결혼 전에 또는 결혼할 무렵에 이 남편이 나에 대해서 못 믿어하고 또는 우리 엄마랑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나중에 이혼하자고 그러든지 결혼 생활에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지금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스스로 자기 결혼 생활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만들어가는, 이거는 조현병 약 먹어가지고 완벽한 조현병 환자로 변신하는 것만큼 본인의 삶을 확실히 작살내는 일이라는 거,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부터 굳게 믿어야 되는 거는 여자친구 부모의 결혼 생활과 어떤 결과가 있는 것과 이 여자와 내가 결혼해서 결혼하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사셔야 돼요. 이게 저희 상담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가 돌아왔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길게 이어진 장마 후 시작된 찜통 더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분들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이제 화상 상담도 가능해져서 무료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해외나 지방에 계셔서 위즈덤 센터로 오시기 힘드셨던 분들도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사연으로 적어 연락처와 함께 위즈덤 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무료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